그녀의 숨결이 바뀌는 순간 진짜는 시작된다. 우리는 가끔 말보다 더 깊이 마음을 흔드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바로 손끝 하나, 아주 가벼운 스침만으로도 상대의 눈빛이 달라지고 공기의 온도마저 변하는 듯한 그 순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이성관계와 정서교감을 오랜 시간 연구해온 김은정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감각보다 감정에 반응하는 여성의 심리를 다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터치 하나가 불러오는 감정의 반응,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면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오해가 줄어들며 오래도록 기억되는 순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오 하나만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큰 힘이 됩니다. 1. 한순간 숨이 멎는다. 귀뒤 터치의 마법. 이성 간의 긴장감이 극대화되는 순간 가장 미세한 자극이 가장 강한 반응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귀뒤라는 장소는 우리가 평소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감각적으로는 매우 민감한 부위입니다. 말소리, 숨결, 그리고 손끝이 스치기만 해도 전율이 일어나는 이유죠. 특히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는 신체적 자극보다 정서적 긴장감이 훨씬 더 큰 작용을 합니다. 귀 뒤를 스치는 손길은 단순한 접촉을 넘어서 나만을 향한 집중을 느끼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손끝이 무심하게 그곳을 지나가면 한순간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깊은 감정의 파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이모 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 남성이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손끝으로 귀 뒤를 스치자 갑작스럽게 심장이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그 짧은 순간 자신이 여성으로서 다시 느껴진다는 감정을 강하게 체험했다고 하죠. 단순한 배려였는지 의도된 행동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이후 그 남성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귀 뒤는 감각적으로 민감한 동시에 시선에서는 벗어난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인지 더 은밀하고 더 강하게 감정을 자극합니다. 게다가 귀 주변에는 여러 신경이 집중돼 있어 아주 가벼운 스침만으로도 긴장과 흥분이 동시에 유발됩니다. 중요한 건 이 터치가 느껴지려면 반드시 자연스러움을 동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럽거나 과한 접근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죠. 말을 건네며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는 듯한 동작, 귀 가까이에서 속삭이는 상황에서의 짧은 스침, 이런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귀 뒤를 스쳤을 때 어떤 감정을 느껴보셨나요? 그 순간의 느낌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경험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순간에 숨머질 불러오는 귀 뒤 터치. 이 작고 은밀한 접점이 관계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그녀의 눈빛이 바뀌는 결정적 스침. 가슴 아랫선. 사람의 감정은 때때로 눈빛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의 눈빛은 느낌을 읽는 창입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확연히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가슴 아랫선을 스치는 결정적 스침이 일어날 때입니다.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관계 심리 보고서에 따르면 단순한 스킨십보다는 어디를 어떻게 건드리는지가 정서적인 반응에 큰 차이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슴의 아랫선, 즉 갈비뼈 끝을 따라 이어지는 그 부위는 심리적으로도 민감한 지점입니다. 직접적이지 않으면서도 깊은 인상을 남기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58세 박 여사님은 연인과 여행 중 벽에 걸린 지도를 함께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몸을 가까이 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손이 허리에서 살짝 위로 올라와 갈비뼈 라인을 따라 지나가는데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하죠. 그 짧은 접촉이 너무도 인상 깊어 그날 밤 서로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가슴 아랫선은 단순한 자극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정을 자극하고 여성성을 되새기게 하는 상징적 지점입니다. 특히나 이 부위는 복근과 갈비뼈가 만나는 지점으로 신체적 감각이 집중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도 방어와 수용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곳을 스칠 때 상대에 대한 감정이 정리되는 경우도 많죠.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면 그건 신체의 자극이 아니라 마음이 열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지 손이 닿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인 거죠. 이렇듯 가슴 아랫선이라는 부위는 격정보다는 여운을 남기는 터치로 더욱 효과적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 눈빛의 변화를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말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확실히 느껴지는 그 무언의 신호 말입니다. 스침 하나로 시작되는 마음의 변화, 가슴 아랫선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가볍게만 스쳤는데 전율. 손목 안쪽의 유혹. 겉으로 보기엔 그저 가늘고 연약한 손목.
하지만 그 안쪽 정맥이 흐르고 피부가 가장 얇은 부위는 단순한 스침 하나로도 전신의 전율을 일으킬 수 있는 감각의 열쇠입니다. 특히 손목 안쪽은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경이 밀집돼 있어 가볍게만 스쳐도 몸 전체가 움찔할 만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는 신체적 자극보다는 정서적 연결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손목 안쪽의 스침은 그 정서와 감각을 동시에 자극하죠. 마치 누군가가 내 안쪽 감정을 슬쩍 건드린 듯한 느낌. 그래서 이 부위는 신뢰가 없는 관계에선 허용되지 않지만 그만큼 친밀감의 척도로도 작용합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김 씨는 어느 날 소개받은 여성과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여성의 손목에 있는 팔찌가 예뻐 보여 살짝 손을 뻗었습니다. "이거 직접 고르신 거예요?" 라는 말과 함께 손끝이 그녀의 손목 안쪽을 지나가던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짧은 스침이 대화 이상의 감정을 만들어낸 순간이었죠. 손목 안쪽은 물리적으로도 체온이 높은 부위입니다. 그래서 닿는 순간 체온이 체온으로 전해지며 감정적인 따뜻함도 함께 전달됩니다. 특히 차가운 손끝이 따뜻한 손목 안쪽을 스치면 그 대비감은 더욱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손목 안쪽은 너무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접근보다는 우연한 듯 의도된 터치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도중 살짝 손목 쪽으로 흘러가는 손끝, 팔찌나 시계를 보며 가까워지는 거리, 이런 자연스러운 맥락이 필요하죠. 여러분은 누군가의 손끝이 손목 안쪽을 지나갈 때 어떤 감정을 느껴보셨나요? 작고 섬세한 이 부위가 의외로 큰 감정의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이성 간의 유혹은 때로 가장 작고 은밀한 접점에서 시작됩니다. 4. 무심한 듯 강렬하게 허리를 감싸는 손길. 허리는 몸의 중심이자 관계의 거리감을 상징하는 지점입니다. 누군가의 허리를 감싼다는 건 단순한 스킨십을 넘어서는 신호죠. 특히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는 어디를 어떻게가 더 중요해지는데 그 중에서도 허리를 감싸는 손길은 친밀함과 보호 본능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1세 이모 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함께 산책하던 중 비탈길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는데 상대가 반사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단순한 배려 이상의 감정이 일렁였고 이후로 그 사람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고 하죠. 허리를 감싸는 손길은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손이 닿는 범위도 넓고 감각의 중심 부이기 때문에 무심한 듯 다가와도 감정은 크게 움직입니다. 특히 뒤에서 가볍게 감싸는 손길은 여성에게 지켜지고 있다는 안정감과 동시에 여성으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자극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손길의 방식입니다. 너무 과하거나 의도적으로 보이면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가 등을 살짝 토닥이듯 허리에 손을 얹거나 함께 앉을 때 의자를 당겨주며 손이 스치는 정도, 이런 배려가 오히려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허리를 감싼다는 건 물리적 접촉을 넘어선 관계의 깊이를 상징합니다. 허용되지 않은 관계에서는 결코 가닿을 수 없는 거리이기에 그 접점 하나에 담긴 의미는 더 큽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가 내 허리를 감싸 안은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 무심한 듯 따뜻했던 손길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건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을 겁니다. 감정을 일으키는 건 언제나 손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5. 평범한 듯 파고든다. 목 뒷덜미 자극법. 누군가가 목 뒷덜미를 스치는 순간 본능적인 전율이 찾아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곳은 우리의 신경 말단이 집중된 부위이자 심리적으로 가장 무방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 뒷덜미에 닿는 손길은 평범한 듯 보이지만 감정 깊숙이 파고드는 힘을 가집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는 익숙함에 무뎌지곤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함 속에 새로운 자극이 숨어 있기도 하죠. 목 뒷덜미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무심코 스칠 수 있는 부위이지만 그 무심함 속에서 오히려 강한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치 잠자던 감각이 갑자기 깨어나는 듯한 느낌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남편과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중 남편이 무심히 뒷덜미에 손을 얹고 가볍게 주무르듯 스쳤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저 습관적인 손길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박 여사님은 그때 갑자기 뭔가 묘한 떨림이 올라왔고 자신도 모르게 남편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고 하죠. 감각이 아닌 감정의 반응이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목 뒷덜미는 신체적 자극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곳은 인간이 가장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영역이기도 하죠.
동물도 위험을 느낄 때 이 부위를 방어하려 하고 애정을 표현할 때도 이곳을 핥거나 부비며 친밀감을 나눕니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이 부위를 건드릴 때 신뢰와 긴장감이 동시에 솟구칩니다. 이 자극이 진심으로 다가오려면 손길은 반드시 따뜻하고 느긋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잡아당기거나 세게 누르는 건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넘기며 자연스럽게 닦거나 피곤해 보이네라는 말과 함께 짧게 문질러주는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손끝이 목 뒷덜미에 닿았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는 감각. 목 뒷덜미의 자극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마음의 문을 조용히 여는 열쇠가 됩니다. 6. 그저 앉아 있었을 뿐인데 무릎 뒤의 떨림. 무릎 뒤쪽, 평소에는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이 부위가 관계의 흐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곳은 신체 구조상 말초신경이 많이 분포돼 있으며 혈관도 몰려 있어 매우 민감한 부위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접촉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죠.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자극의 강도보다는 의외성입니다. 평소 주목받지 않던 곳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오히려 더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무릎 뒤는 바로 그런 반전의 지점입니다. 그저 앉아있는 상황에서도 누군가의 손이 슬쩍 닿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떨림이 찾아오죠. 부산에 사는 48세 김 여사님은 동호회 모임에서 옆자리에 앉은 남성과 나란히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상대가 무심코 다리를 꼬며 무릎 뒤에 살짝 손을 얹었을 때를 회상합니다. 그 짧은 순간 의외로 크게 반응하는 자신의 심장 소리에 당황했다는 그녀. 그 이후로 그 사람을 이전과는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릎 뒤는 연약하면서도 방어 본능이 강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건드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심리적 허용의 상징처럼 여겨지죠. 자극은 작아도 감정의 파장은 큽니다. 특히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손의 높이와 자연스러운 동선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듯한 접촉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스침이 우연처럼 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의도적인 접근은 경계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살짝 만지작거리다 손끝이 스치는 식 혹은 장난스럽게 툭 치는 듯한 제스처가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손이 무릎 뒤를 스쳤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았나요? 그저 앉아 있었을 뿐인데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 무릎 뒤는 평범함 속에 강렬함을 숨기고 있는 조용한 유혹의 장소입니다. 7. 본능을 자극하는 그곳 허벅지 안쪽. 사람의 몸 중에서도 허벅지 안쪽은 가장 은밀하고도 본능적인 감각을 품고 있는 부위입니다. 외부 자극에 매우 민감하며 동시에 무의식적인 경계심도 강하게 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에 닿는 손길은 단순한 접촉을 넘어 이성 간의 관계에서 감정의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중년의 이성관계는 단순히 신체적인 끌림을 넘어 심리적인 긴장감과 기대감을 동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허벅지 안쪽은 감정과 본능이 교차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기에 더 민감하고 그렇기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충청도에서 거주 중인 57세 남성 이모 씨는 어느 날 연인과 함께 자동차에 나란히 앉아 있었던 경험을 떠올립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서로의 손이 무릎 위에 얹히고 조금씩 가까워지다 보니 손끝이 그녀의 허벅지 안쪽으로 미끄러져 갔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녀가 멈칫하더니 이내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고. 그 짧은 반응이 오히려 더 강한 확신을 줬다고 말합니다. 허벅지 안쪽은 단순히 신체의 일부가 아닙니다. 신뢰 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며 따라서 접촉 자체가 감정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특히 여성에게 이 부위는 자신의 선을 지키는 상징적 공간이기 때문에 의외로 그 감각은 오래 남습니다. 물론 이런 터치는 절대적으로 섬세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다리 위를 지나며 아주 우연한 듯 닿는 손끝 함께 앉아 있을 때 무릎을 붙이듯 자연스레 밀착되는 자세 등 맥락과 분위기가 우선되어야 하죠. 자극보다 느낌이 앞서야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은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주 짧은 터치 하지만 마음과 몸이 동시에 반응하는 순간 말입니다.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신체적 자극이 아닌 진심이 닿을 수 있는 본능의 문입니다. 8. 스친 듯 깊이 흔드는 곳 팔 안쪽 관절. 팔 안쪽, 특히 팔꿈치 안쪽 관절 부위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드러내지만 정작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을 때는 놀랄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신경과 혈관이 많이 분포돼 있어 아주 가벼운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죠.
바로 그런 이유로 이 부위에 닿는 스침은 단순한 접촉 이상의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중장년층의 이성관계에서는 이런 은근한 접점이 감정을 더 크게 움직이게 합니다. 팔 안쪽 관절은 허용과 친밀의 중간 지점에 놓여 있어 직접적인 자극보다 더 깊은 감정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입니다. 무심코 팔짱을 끼거나 팔을 붙잡는 순간 그 감각은 의외의 반응을 이끌어내곤 하죠. 서울에 사는 60세정 여사님은 오래 알고 지낸 남성 지인과 커피를 마시다 그가 팔을 붙잡아 방향을 바꿔주는 짧은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의 손끝이 팔 안쪽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 감촉이 잔잔하지만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단순한 친구였던 그가 이상하게 자꾸만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고 하죠. 팔 안쪽 관절은 신체적으로도 내면에 가까운 부위입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만 누군가가 거기에 닿았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의 심리적 거리감이 허물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접촉은 깊이 흔드는 여운을 남깁니다. 가장 이상적인 접촉은 자연스러움 속에 숨어 있어야 합니다. 대화를 하며 상대의 팔을 가볍게 붙잡는다거나 웃는 와중에 장난스럽게 팔을 두드리는 순간 그 손끝이 스치듯 닿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극의 강도가 아닌 맥락이 감정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소한 접촉이지만 어쩐지 그 손끝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은 기분. 팔 안쪽 관절의 스침은 말보다 강하게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감각보다 감정, 그녀의 마음을 여는 터치란? 지금까지 살펴본 터치의 순간들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 아니라 감정의 문을 여는 섬세한 열쇠였습니다. 귀 뒤를 스치는 손끝, 허리를 감싸는 손길, 무릎 뒤를 지나가는 스침까지. 이 모든 접점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성이 진심으로 반응하는 순간은 감각보다 감정을 느낄 때입니다. 관계 속에서 어디를 어떻게 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느냐죠. 아무리 자극적인 터치라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금세 잊히고 맙니다. 반면 작고 조심스러운 손끝에서도 따뜻한 진심이 느껴진다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감정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성 간의 친밀한 관계는 결국 신뢰와 교감 위에 쌓입니다. 우리가 나눈 터치가 설렘으로 남을지 불편함으로 남을지는 순간의 기술이 아닌 마음의 깊이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니 그녀의 마음을 열고 싶다면 감각보다 감정을 건드려야 합니다. 가볍지만 진심 어린 손길 하나가 평범한 하루를 설렘으로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오 하나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터치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